자, 대표님과 함께 지금 투자 정보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투자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림동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신림 고시촌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 경매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 물건은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이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정지상권, 일반 지상권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건물만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상당히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물건은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면서 입찰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경매 물건을 추천 물건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러한 물건도 있고 저러한 물건도 있다. 좋은 정보를 주어서 해결해 나가는 기법도 여러분한테 주는 것이고, 이러한 경매 물건도 현장에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의도 차원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물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이 물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정보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고시원입니다. 용도 자체가. 자, 건물은 어때요? 건물은 430.61제곱미터로 건물 전체가 4층 건물입니다. 건물만 전부 매각되고 입찰 예정일은 4월 17일 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죠. 자, 제시효는 61제곱미터라는 부분입니다. 제시효의 물건도 실질적으로 어때요?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겠죠. 자, 이 물건의 건물의 감정가는 4억 8,542만 9,890원입니다. 자, 두 번이나 유찰됐죠. 지금 현재 3억 1,067만 5천원으로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보증금은 여기에 10%, 보증금 10%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 금액은 3,006만 8천원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등기 채권액은 3억 1,339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 신청은 작년 4월 20일 날 신청했죠. 개시결정 등기는 어때요? 23일 날 등기되어 있고. 자, 임차인이죠. 그 물건의 권리하고 이해관계인들은 배당 요구 종결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18년 7월 4일이 배당 요구 종결이었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간단한 권리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물건 어때요? 추천해서 입찰하는 물건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물건은 입찰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관악구 신림동 물건인데요. 고시원이다라고 말씀인데, 자, 여기 보시면 건물 전부라고 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면적이 없습니다. 토지 면적이 없어요. 자, 보시면은 물건이 토지 위에 건물이라 그랬죠. 건물. 이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A라는 부분이고 건물의 소유권은 B라고 가정을 하죠. B라는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물건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얼마입니까? 채권액이 4억 1,939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다 합해져 있는 부분이겠죠. 등기부상의 금액과 임차인의 금액이 다 함께 들어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물건의 임차권만 해도 1억 3천이 됩니다. 1억 3천이 임차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자, 그리고 월세는요, 전체적으로 합니까? 월 330만 원씩이 수익률이 발생하는 물건입니다. 괜찮아죠.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처분. 이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지만 이 가처분 자체가 어때요? 건물을 철거를 위한 실질적으로 어때요? 토지 소유주가 건물 철거 결정문, 철거를 위한 가처분 결정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왜 철거 가처분까지 결정이 났을까요? 결국은 이 건물주 B라는 사람은 월세를 계속 받아서 사용 수익을 하면서 뭐 했다? 토지 소유주한테 지료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 이 금액이 약 3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등기부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전에. 그랬더니 이 토지 소유주는 6년이 됐습니다. 6년. 6년 동안 이 지료 부분을 이자까지 해서 가처분 신청한 겁니다. 가처분 신청하면서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 건물만 낙찰받아서 사용 수익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물건의 또 입찰 가격이죠. 입찰가 플러스 적어도 3억 8천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철거를 안 하려면. 예.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지료 납부가 그 전 소유권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지료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었대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거 명령이 떨어지겠죠. 그럼 결국은 명도를 당하는 겁니다. 철거 가처분 판결이 떨어지면 이 건물주는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 포함되는 겁니다. 이 소유권자는 어때요?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철거가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건물에 다시 경매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입지여건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물건에. 자, 먼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자,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에 굉장히 어때요? 한 300m 이 정도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신대방역과도 가깝고 실제로 산업단지 인근에 있어서 수익 분석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건물은 4층 건물로 상당히 어때요? 깨끗한 건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때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뭐 한 2, 3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건물도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자, 실제 사진은 내가 여러분한테 관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물건의 관리관계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건물 특징 내부적으로도 어때요? 지금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건물 소유권자가 지료를 주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 어때요? 그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건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먼저 가격 분석을 보시면은요, 감정가가 4억 8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겠죠. 3억 1,067만 5천 원인데 이 금액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료 때문에 철거 가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철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가처분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어때요? 지금 입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물건의 입찰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단독으로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건물만 단독으로. 자, 지료 납부 의무가 있다. 지상권자는 건물주는 반드시 토지 소유주한테 지료 납부가 있어야 된다. 가처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경매 물건이다. 그래서 토지 지분권자가 지분권을 인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꼭 함께 토지와 건물을 완성품으로 만든 그러한 물건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이 물건을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건을 정리를 끝내겠습니다.